텃밭에 물 주는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그냥 물 뿌리개로 대충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작물을 너무 많이 잠기게 하거나 심지어 매일 물을 줘도 갈증에 시달리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올여름 완벽한 물주기 일정을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5월, 6월, 7월, 8월에 적용할 4가지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지금까지의 물주기 방식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쉽게 고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장담컨대 모든 것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정확한 시간, 적절한 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위치에 물을 필요로 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는 식물의 성장과 바깥 날씨에 따라 매달 확연히 달라집니다. 물을 흠뻑 주세요. 같은 일반적인 조언은 잊으세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달력을 펼쳐서 계절의 첫 달이자 가장 여린 달인 5월을 살펴볼까요? 이 달의 모토는 바로 조심, 또 조심입니다. 밭에 심은 식물들을 갓 태어난 어린 아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방금 심은 모종이나 이제 막 연약한 싹을 틔운 씨앗들 말이죠. 이들은 아직 모든 것이 약하고 취약합니다. 뿌리 시스템은 지표면에 가깝고 줄기는 성냥개비처럼 가늘고 연약하죠. 이제 막 새로운 환경, 즉 노지에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마치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초등학생처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5월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들을 배불리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식물들이 차분히 적응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죠. 그리고 물주기는 여기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섬세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의욕에 넘쳐 호스를 들고 강한 수압으로 밭을 시원하게 적셔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한 물줄기는 연약한 싹을 쓰러뜨립니다. 또한 가장 비옥한 토양의 윗부분을 쓸어버려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뿌리들을 무방비 상태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작은 식물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우물이나 수도에서 바로 나오는 차가운 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5월 햇살 아래서 자라던 식물에게 차가운 얼음물 샤워는 큰 충격입니다. 모든 성장 과정이 즉시 멈춥니다. 뿌리는 영양분 흡수를 멈추고 식물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며칠 동안 발육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5월에는 호스를 잊으세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샤워 노즐이 달린 일반 물뿌리개입니다. 물뿌리개는 부드럽고 따뜻한 비가 내리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밭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식물의 뿌리 바로 아래에 집중적으로 물을 줘야 합니다. 물은 정확히 식물에게 가야 하며 주변의 잡초가 아니라 말이죠. 물은 반드시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큰 통이나 다른 용기에 물을 담아 하루 동안 햇볕에 따뜻하게 드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온도의 물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흙은 5-7cm 깊이로 촉촉해야 하지만 진흙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밭을 진흙탕으로 만들면 뿌리는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5월의 물주기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입니다. 밤새 땅이 살짝 식어 물이 천천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고 불필요한 증발도 줄어듭니다. 식물은 하루 종일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만약 물방울이 우연히 잎에 닿더라도 아침 햇살이 빠르게 말려줄 것입니다. 이는 5월 밤의 습기와 서늘함을 좋아하는 곰팡이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자, 그럼 5월의 규칙을 기억합시다. 조심스럽게 따뜻한 물로 뿌리 아래에, 그리고 가급적 아침에 물을 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물을 넘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푸른 식물들을 돌보는 자상한 보모라고 생각하세요. 5월의 분주함이 지나고 우리의 아기 식물들은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부터는 재배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5월에 우리가 정성껏 보살피는 돌봄이었다면 6월에는 엄격한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달의 모토는 바로 뿌리를 움직여라입니다. 6월은 식물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식물들은 잎을 풍성하게 키우고 꽃을 피우며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5월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물 주는 횟수와 양을 늘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3일에 한 번 주던 물을 이제 매일 주면 되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6월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흙의 윗부분만 살짝 적실 정도로 자주, 그리고 조금씩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식물을 게으름에 길들이는 셈입니다. 식물의 뿌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 하러 깊이 내려가지? 물은 다 여기 위에 있는데 굳이 애쓸 필요 없겠네. 결국 약하고 얕은, 말 그대로 게으른 뿌리 시스템이 형성됩니다. 이런 식물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더운 날 물 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식물은 곧바로 시들어 축 처지게 됩니다. 스스로 흙 깊숙한 곳에서 수분을 찾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의존적인 식물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6월의 우리의 목표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깊이 자라도록 말 그대로 강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식물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수분은 바로 그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강력하고 깊은 뿌리 시스템이야말로 어떤 식물이든 건강과 강인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자주 주지 않되 한 번 줄 때 매우 듬뿍 주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매일 식물에게 샤워시키듯 물 주는 것은 이제 잊으세요. 이제는 날씨와 토양의 종류에 따라 5토 7일에 한 번, 심지어는 10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하지만 물을 줄 때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5월처럼 5cm의 깊이가 아니라 15치, 20cm, 큰 식물의 경우에는 30cm 깊이까지 땅을 흠뻑 적시는 것입니다. 구멍 뚫린 양동이를 천천히 채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표면으로 흘러넘치지 않고 충분히 스며들도록 천천히 부어야 합니다. 밭이나 화단에 물을 줄 때도 몇 번에 나눠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 밑에 물뿌리개 하나를 주고 15분 정도 기다려 물이 흡수된 후 다시 한번 주는 식입니다. 아니면 호스를 땅에 놓고 물이 가늘고 천천히 흐르도록 한동안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작은 삽이나 막대기를 이용해 식물 옆 흙을 조심스럽게 파보세요.
3날 깊이까지 흙이 축축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윗부분만 축축하다면 여러분은 시간과 물을 헛되이 낭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성 관수 방식은 흙의 윗부분을 마르게 하여 뿌리들이 생명수 같은 수분을 찾아 아래로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뿌리들은 더 깊이 자라며 가지를 뻗고 새로운 지평을 개척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다지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적절한 부하 없이는 근육이 성장하지 않듯이 식물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갈증 시험 없이는 강한 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6월 한 달간의 훈련 덕분에 우리 식물들은 튼튼하고 강인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름 중 가장 뜨겁고 지치는 달, 7월이 찾아왔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뜨겁게 다궈진 공기, 메마른 땅. 이제 우리의 전략은 다시 바뀝니다. 우리는 현명한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7월의 슬로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위에 맞서는 지혜와 정확성. 7월에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과 수분 유지가 주된 싸움입니다. 증발량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뿌리에 공급한 물은 식물이 미쳐 흡수하기도 전에 증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얼마나 줄지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물을 주는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범하는 7월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식물이 더워하니 시원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행위 중 하나입니다. 첫째, 자결하는 태양 아래 잎에 맺힌 물방울은 작은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이 물방울들이 햇빛을 한 점에 모아 강한 화상을 입힙니다. 잎에는 보기 흉한 노란색과 갈색 반점이 생겨나죠. 식물은 이득을 얻기는커녕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둘째, 물의 대부분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프라이팬처럼 뜨겁게 다궈진 땅에 물을 붓는 순간 눈앞에서 증기구름을 만들며 그대로 증발해버립니다. 이런 물주기의 효율성은 0에 가깝습니다. 물과 힘,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지만 정작 뿌리는 여전히 말라 있습니다.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상적인 시간은 단 2가지뿐입니다. 바로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입니다. 이른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인 오후 9, 6시쯤 물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밤새 땅이 식어 있기 때문에 물은 증발 손실 없이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스며들 것입니다. 식물은 이 뜨거운 하루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게 됩니다. 늦은 저녁, 해가 진 후 더위가 한풀 꺾였을 때 물을 주는 것 역시 훌륭한 전략입니다. 물은 밤사이 흙에 완전히 흡수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잎에 물을 주면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밤에 서늘함이 오기 전에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잎의 물기가 오랫동안 남아있고 밤에 서늘함이 더해지면 역병이나 흰가루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반드시 뿌리 쪽에만 물을 주어야 합니다. 7월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기술은 바로 멀칭입니다. 이것은 증발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충분히 물을 준 후에는 반드시 식물 주변의 흙을 멀칭해 주세요. 깎은 풀, 집, 건초, 피트모스 또는 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원 7cm 두께의 멀칭층은 마치 담요처럼 작동합니다. 햇빛이 흙을 마르게 하는 것을 막아주고 뿌리 주변의 귀중한 수분을 보존하며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물주기 횟수를 줄이고 식물들이 7월의 더위를 최소한의 손실로 이겨내도록 돕습니다. 드디어 여름의 막바지인 8월이 찾아왔습니다. 7월의 무더위가 지나고 작물들은 활기가 넘치며 무엇보다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익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 같은 채소들을 크고 탐스럽게 키우려면 지금이야말로 물을 최대한 많이 줘야 할 것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7월처럼 흠뻑 그리고 규칙적으로 물을 계속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여름철 마지막이자 가장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8월의 핵심 원칙은 적게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모순적으로 들리시죠? 물주기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농작물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바로 텃밭 가꾸기의 핵심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작물들에게 8월은 의도적으로 가볍고 통제 가능한 수분 부족 상태를 만들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럼 가장 흔한 채소들을 예로 들어 자세히 알아볼까요? 토마토를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 열매가 익는 시기에 계속해서 물을 흠뻑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열매는 아주 빠르게 자라 크기는 커지겠지만 물맛만 나고 싱거워집니다. 과육은 물러지고 껍질은 얇아지죠. 이런 토마토는 밭에서 쉽게 터지고 보관도 어려우며 맛도 영 별로입니다. 그저 빨간색 물이나 다름없죠. 그럼 이제 물주기를 줄인다고 상상해 봅시다. 작물은 물이 부족하네. 서둘러 씨앗을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열매에 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분, 산, 향기 성분 같은 건조 물질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진짜 집에서 키운 토마토의 그 특별한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열매는 단단해지고 과육이 풍부해지며 훨씬 더 달콤해집니다. 껍질은 튼튼해지고 더 이상 터지지 않으며 보관성도 훨씬 좋아집니다. 물주기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수확물의 품질을 몇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고추와 가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수분 스트레스는 맛을 더욱 농축되고 진하게 만듭니다. 그럼 양파와 마늘은 어떨까요? 이들은 8월에 물주기를 멈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통 7월 말이나 8월에 수확하는데요. 예상 수확식이 2-3주 전부터는 물주기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양파구근에게 이제 겨울을 준비할 때야 라는 신호가 됩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단단하고 건조한 겉껍질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껍질이 보관 중에 썩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까지 양패물을 주면 촉촉하고 수분 가득한 상태로 보관하게 되고 두어 달 만에 창고에서 썩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오이, 애호박, 양배추 같은 작물들은 물을 좋아하므로 특히 8월이 건조하고 더울 때는 물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흙이 살짝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당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럼 8월의 원칙입니다. 자신의 작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토마토, 고추, 가지, 멜론, 수박처럼 열매가 익는 시기에는 물주기를 대폭 줄입니다. 양파와 마늘은 수확 2-3주 전부터 물주기를 완전히 끊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작물들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이제 양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물주기 방식을 영원히 바꿀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5월의 부드러움, 6월의 깊이, 7월의 지혜, 8월의 절제라는 이 4가지 규칙은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에게 단순히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물을 주면 뿌리가 흙 속 깊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가뭄에도 견디고 스스로 수분을 찾을 수 있는 강하고 독립적인 식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잦은 건물주기는 게으르고 표면적인 뿌리를 가진 의존적인 식물을 만들어 첫 번째 큰 시련에도 살아남지 못하게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단순한 정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식물들의 트레이너입니다. 8월에 물주기를 줄여 토마토를 더 맛있게 만드는 것이 역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고도의 농업 기술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5월, 부드럽게 뿌리 가까이에 물을 줍니다. 6월, 드물게, 하지만 깊이 물을 줍니다. 7월, 아침이나 저녁에만 물을 줍니다. 8월, 수확물의 품질을 위해 물주기를 줄입니다. 건강한 정원과 풍성한 수확을 위한 4가지 간단한 단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정원 가꾸기 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름철 물주기에 대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설명된 실수들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